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전국 택배연대 노조가 택배 분류작업에 드는 시간 7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지 1년하고도 2달이 지났습니다만 택배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명절 연휴가 이어지는 이맘때는 또 평소보다 물량이 배로 늘어나는 탓에 제대로 숨 돌릴 틈조차 없다고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 그리고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유성욱 수석 부위원장과의 인터뷰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시민들이 즐기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광주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6일부터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개막을 했습니다. 디자인 비엔날레가 갖고 있는 의미 살펴보고요.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정보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이기령 총감독과의 인터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는 전통놀이와 세시풍속 체험부터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의 김홍석 관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태양광 이제 에코 전력을 주목하라. 태양광 양면형 모듈 출시. 앞뒤 양면 발전이 발전량을 올리고 완벽한 설계 시공 AS는 설치 비용을 낮춘다. 태양광은 양면형 모듈 30년 효율 보증 독일 위넨사 보험증권 발행 에코 전력 1522-0832.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한우 위에 한우, 정남진 장흥 한우. 고소한 한우의 참맛이 살아있는 정남진 장흥 한우는 국내산 조사료를 먹고 자라 고기 맛의 쫄깃쫄깃함이 일품입니다. 역시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정남진 장흥 한우.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채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채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무궁화 신탁과 함께 동구를 대표할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문화전당역이 내 집 앞에, 충장로가 내 집 앞에. 사람이 붐빈다. 수요가 넘쳐난다. 매력 넘치는 오피스텔 문화전당역 오펠리움. 9월 오픈 예정 062-942-0808.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2019 축의 무돌길 한바퀴 행사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무등산자락 무돌길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와 사진 촬영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하는 무돌길 가을여행. 참가 신청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062-528-1187로 문의하세요.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곳곳으로 정체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귀성행렬은 오늘 새벽 5시쯤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차량 13만 대가 이미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정체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의 상황을 알아보면 논산 분기점에서 여산 휴게소까지 정체되고 있고 약 8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삼례 나들목에서 전주 나들목까지는 10분, 이서 휴게소에서 김제 나들목까지 7분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간거리 좁아진 상태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방향으로도 정체가 심한데요.
매송 나들목에서 화성 휴게소를 지나 서평택 나들목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서평택 나들목에서 행담 나들목까지 2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군산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음의 여유 가지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입니다. 현재 바란 나들목 지점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해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요금소를 출발한다면 광주까지 7시간 10분, 부산까지는 8시간 2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소 서울에서 광주까지 보통 3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봤을 때 오늘 오전에는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하겠고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면 6시간 50분이 걸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오늘 0시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평상시와 동일하게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다음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되시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어두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그대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KTX로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오는 기차는 전좌석 매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무궁화호는 오늘 밤 10시 이후로 좌석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기차역을 통해서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필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정혜정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의 교통 상황을 정혜정 리포터를 통해서 들으셨는데요. 특히 연휴 이 바깥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날씨 정보도 곁들여서 듣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 박정은 예보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창밖으로 비치는 날씨가 좀 흐린 날씨, 비는 아직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날씨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광주 전남 대부분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았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전남 북부와 동부 내륙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6도, 전남 25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네, 비 소식도 있고 흐린 날씨 현재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추석 연휴 기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연휴 기간의 전반적인 날씨도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 오후까지 비가 온 이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13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겠고 14일과 15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기온은 아침 최저 기온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 27도에서 31도로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네, 내일은 맑은 날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보름달은 볼 수 있습니까? 네, 추석 당일인 13일은 대체로 맑아 보름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를 기준으로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35분이고요. 달이 가장 높이 뜨는 남중 시각은 다음날 자정인 12시 13분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 상세 날씨와 유명 달맞이 지점의 기상예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런 연휴가 시작돼서 많은 분들이 귀성도 하고 고향집을 방문하고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날씨 예보하는 기상청 직원분들은 굉장히 또 바쁘실 것 같아요. 대려 더. 네, 저희는 24시간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귀성객들한테는 또 이 남도, 이 신안을 중심으로 섬들이 많기 때문에 해상 날씨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요. 해상 날씨도 속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은 동풍이 강해지면서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다의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오늘 오전 풍랑특보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서부 먼바다의 물결은 13일 오후부터 차차 낮아지겠고 14일과 15일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네, 풍랑특보가 있다면은 섬으로 들어가시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겠네요. 네, 아마도 이제
작은 배들은 좀 통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의 날씨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날씨와 관련해서 혹시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낮 동안에는 크게 활동하기 무리가 없겠지만 12일과 13일에는 지표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 상습 구역에서는 특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추석 당일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일교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옷차림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기상청 박정은 예보관과 함께했습니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11분 2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조가 7시간 공짜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지도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장시간 노동 문제, 하지만 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현재 이 노동의 실태 그리고 처우 개선의 필요성 관련 이야기를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유성욱 수석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특히 이렇게 택배 물량이 넘쳐나는 이 명절 즈음에는 이 택배 노동자분들의 노고 정말 크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저희 택배 기사들이 명절 특수기를 맞이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지어 택배 현장에는 명절이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정말 택배 물량들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거의 분 단위를 넘어서 초 단위로 쪼개가면서 이렇게 택배 배달을 하시던데 그러면은 택배 배달을 하시고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좀 쉬실 수 있나요? 우리 노동자분들? 네,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어제 9월 11일까지 열흘간 특수기였고요. 네. 네, 특수기 일정 마치고 오늘부터 4일간 휴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4일간의 휴무를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시간들 또 이 노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명절 이렇게 연휴를 끼게 되면 배송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는다는 것은 느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일한 그 과정도 소개 좀 해주세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에 비해서 특수기 때는 물량이 한 30-40% 증가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분류 작업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더 연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배송 시간도 당연히 더 연장이 돼서 하루에 보통 3-4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그동안 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특수한 시기, 기간 동안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보통 한 12시간 정도 일했는데 네. 특수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 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배송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16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적으로 택배 이 배달을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저녁 10시, 11시 들어와서 씻고 자고 다시 또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분류 작업하는 시간 평균 7시간 그다음에 이런 특별한 기간에는 더 2-3시간 정도 늘어나는 이 분류 작업 시간은 노동 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 고용 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네. 하루에 분류 작업을 몇 시간을 하든 거기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이 특수 고용직이기 때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고용된 형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이 고용돼 있기 때문에 이 특수 고용직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까? 원청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등 택배 회사가 있고요. 그 택배 회사와 각 기업별로 배송 구역을 계약한 대리점이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어 다시 위탁 계약을 맺는 재하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수 고용 노동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위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소 건당 수수료로 계약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계약적 신분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형 이 택배 회사에 그 연결돼 있는 대리점과의 또 계약을 통해서 연결돼 계신다는 말씀. 다시 말하면 네, 그러면 맞습니다. 택배 노동자분들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지만이 취업이 되기 때문에 네, 개인별로 차를 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이 일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에 현재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법에 명기된 여러 가지 노동자로서의 권리, 그다음에 그런 복지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으시겠네요. 네, 저희들은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관련 법에 전혀 해당 사항이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어서 고용 불안이라든가 장시간 노동 또는 현장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택배 노동자분들께서 또 과로로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던데 그 택배 노동자들의 방금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환경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노동의 그 한계들, 힘든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그것보다도 고용 불안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대리점이나 원청으로부터 상시적으로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요소가 고용 불안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하루 12시간 이상씩 노동을 해야 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있고요. 네. 또는 현장의 안전 문제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네. 각종 부상, 사망 이런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총체적으로 모든 어떤 노동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다 안고 계신 거네요. 고용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 너무 길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 노출되어 계시고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지금 내고 계시죠. 연대에서 그러면은 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은 되시나요? 네,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쭉 노동조합 설립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네. 전혀 인정치 않고 있다가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저희 택배연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설립 특징을 인가를 해줬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노동 상권을 보장받고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저희들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조직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활동들 그렇다면은 뭐 앞으로 이 처우도 개선해야 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아가실 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바라시는 부분들, 원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문제들, 현장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고용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생활물류 서비스법, 즉 택배법이 지금 발의돼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 이런 택배법이 꼭 좀 처리가 돼서 전국의 10만 택배 종사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법에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생활물류 서비스법인데요. 네. 택배, 그다음에 배송 서비스, 킥 서비스 이런 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명 산업적으로도 회사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이번에 국토부와 정부 측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이게 뭐 전부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지금 일명 택배법이라 불리는 이 생활 택배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 법이 좀 빨리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통과를 시켜야 되겠네요. 네, 저희들이 올 6월 24일 날 전국 택배 노동자 대회를 열어서 저희들의 의지를 전달했고요. 하반기에도 또 한 차례 전국 택배 노동자 대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의 목소리가
전 국민들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네.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모든 관련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유성욱 수석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노동자이면서도 제대로 어떤 노동의 기본권들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 택배 노동자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또 이 추석 연휴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 하면은 광주 비엔날레, 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지난 6일 개막식을 갖고 또 5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제를 휴머니티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사람을 위한 디자인,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전시와 행사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러 기획들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길형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총감독 이길형입니다. 네, 광주 비엔날레와 함께 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광주를 대표하는 그런 그 행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2005년도에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지난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5일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관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디자인센터 은암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네. 이 광주 비엔날레와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이 양대 이 그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광주 비엔날레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광주 비엔날레와 아트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를 크게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아마 그 차이는 디자인 비엔날레는 분명히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네. 디자인의 어떤 가치는 어떤 그 아트 비엔날레하고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비엔날레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아트 비엔날레보다도 더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아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그 또 여러 반향을 일으킬 비엔날레가 바로 디자인 비엔날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2019년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를 이 휴머니티로 정하셨어요. 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네, 디자인의 근본 가치는 사람 중심의 사고에서 시작이 되고 또 나아가 인류 공동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 창의와 혁신의 도구로서 그 디자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삶과 미래의 어떤 혁신적 가치 창출을 디자인에 대한 체험과 공유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어떤 향상과 품격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이 디자인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 인간을 바탕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네요. 네. 네. 이번 네. 그 휴머니티라는 주제는 인간다움과 휴먼 플러스 커뮤니티의 결합으로 재해석해서 개인 단위에서 공동체로 확장된 나를 둘러싼 주변 존재들을 배려하고 상생함을 의미합니다. 이 주제를 어떻게 구현하셨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전시 컨셉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주제 정과 또 관련 전시들을 지금 구성하셨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년 전 2017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퓨처스의 주제를 통해서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미래사회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보여줬다면 이번 2019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휴머니티의 주제로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와 인류 공동체를 위한 디자인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제관에서는 어떤 인간성의 상실과 회복을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을 공유하고 따뜻한 미래를 약속하는 상징적 디자인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고요. 네. 국제관에서는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 특별전과 미래의 어떤 의미를 새롭게 고찰하는 경우가 되고 또 사회를 위한 공동체와 디자인으로
주거 환경에 대한 디자인의 역할과 그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관에서는 사람을 위한 기술, 그리고 체험관에서는 휴먼 시티를 체험해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지역 산업관인 오관에서는 강주다움과 광주 사람들의 생각, 또 광주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광주의 특성화된 산업의 제품과 디자인 마켓을 통한 광주 지역 기업들의 디자인 역량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주재관과 국재관, 그다음에 지역 산업관으로 나눠서 지금 세 개의 주요 그 휴머니티라는 주제를 지금 담아내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전시 공간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주 지역 여러 군데 지금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면서요. 어디에서 이런 전시가 열리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 본전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연계해가지고 네. 이제 광주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전시를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른 콘텐츠로 지금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네. 국립아시문화전당에서는 한국 디자인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국제 포스터 초대전이 휴머니티의 의미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40여 개국 450명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디자인 센터에서는 다이브 인투 라이트라는 주제로 프랑스 국민 작가인 다니엘 비렌 외 40여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고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아카이브전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 건너편에 있는 은암미술관에서는 한반도 통일국기 디자인전을 36개국 63점의 작품을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문화의 전당 또 이 디자인 센터, 은암미술관 이렇게 지금 그에서 가면은 이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함께 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소는? 네네. 네, 감독님께서 이 디자인 비엔날레를 총 감독하시고 또 주제를 휴머니티로 잡으면서 이걸 구현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이 디자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Do good design은 do good이다. 좋은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디자인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휴머니티를 인간과 커뮤니티의 두 단어의 휴먼과 커뮤니티라는 두 단어의 조합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디자인과 인간의 어떤 교감과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거죠? 이게 디자인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어떤 체험을 통한 공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여주는 걸 뛰어넘어서 디자인은 사회적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 내용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내용이 결국은 인간과의 어떤 소통의 근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과 인간 간의 소통. 결국은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인간이 중심이라는 그런 가치를 또 실현하는 것이 디자인이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유럽의 인본주의 디자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고 또 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가 국제관에서 비트람 뮤지엄과 이제 코디네이트해서 전시한 작품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1인 가구의 어떤 그런 개인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에 대한 공동체의 어떤 삶을 미니어처한 어떤 건물을 우리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그 개인의 삶이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서로 공유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서로의 공감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바로 이 유럽의 인본주의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전시하고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국제관 2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국제관은 구체적으로 장소로 따지면 어디죠? 문화의 전당인가요? 아니면? 국제관은 본전시관 비엔날레관에 있는 갤러리 2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 감독님과 이야기 속에서 이 인간이 사는 공간들을 편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게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이 디자인 비엔날레를 가족들이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추석 이 디자인 비엔날레는 지금 55일간 열리지만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또는 가족과 함께 웨비지에서 온 분들이 좀 찾을 수 있는 즐길거리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추석 명절에 그 한복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복을 입고 오면은 관람의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람의 어떤 그런 그 포인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본전시에 들어가기 전에 비엔날레 광장에 있습니다. 그 광장은 단순한 상징 조형물이 아니고 도심 속의 오아시스로서 강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 공연과 이벤트라든지 어떤 참여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민과 관람객들이 쉼터의 역할도 하고 서로의 어떤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재관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모지볼이라 그래서 네.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듯이 나의 관람자의 어떤 지금 현재 기분을 단어로서 찾아가지고 그 단어와 연계된 어떤 이미지를 찾아가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을 찾아서 또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디자인 비엔날레, 디자인화된 작품들을 보는 것은 미학적인 이 아름다움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산업과 밀접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서 지역 산업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고리들도 만들어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고민, 그 생각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우리 강주 디자인 비엔날레와 좀 유사한 프랑스의 쌍티엔 디자인 비엔날레도 역시 그 지역은 탄광지대였는데 이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서 하나의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네, 강주 디자인 비엔날레 역시 실제적인 어떤 이런 전시와 또 어떤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서 그 나온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강주의 어떤 성장을 위한 지역 산업과 비즈니스 수요 창출 그리고 지역의 관련 일자리 창출 및 비즈니스 표준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금 전시 정보는 이제 강주 디자인 센터의 홈페이지에 강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곳곳에 보게 광고나 이런 일반 그 광고를 통해서 시민들은 만나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 디자인 센터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기령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명품 엘리체가 드리는 또 하나의 프리미엄 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숲 3단 핵심 교통을 품은 숲세권 명품 라이프와 특급 개발 호재와 만나는 앞선 미래 가치. 프리미엄의 한 라인을 누리다.
프리미엄 웰테크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062-573-4400 서진건설 93.9 Get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3부 시작합니다. 이 한가위 연휴 기간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광주문화재단의 이 전통문화관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펼쳐진다고 합니다. 전통문화관이 또 울림동에 위치해 있어서 또 이 자연과 함께 문화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전통문화관이 증심사 이 주차장 쪽으로 가면서 자주 보는 곳,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곳이 광주 전통문화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광주 전통문화관은 1912년에 개관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무등산 자락의 증심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예능 분야의 9분과 기능 분야의 12분, 단체 3개가 총 16개 종목의 무형문화재 분들이 계시고요. 네. 이분들이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능이라든가 예능에 대해서 저희가 계승 발전하면서 이분들의 활동들을 돕고 있고, 이분들에게서 전통문화 예술 강좌, 그다음에 풍류놀이, 생생문화재, 무등울림, 토요일우 상설, 풍류남도 나들이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산의 증심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또 이 전통문화관에서 흘러나오는 이 판소리 한가락에 또 홀려가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다양한 행사들 그리고 이 광주의 이 풍류와 전통을 지키는 그런 또 행사 또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도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걸쳐서 2시에서 6시 사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네. 먼저 토요일 날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면은 그 주로 이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전통적으로 해볼 수 없는 부분들을 재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매치기라든가 투호놀이, 고리 던지기, 제기차기 이런 민속 체험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일요일에는 널뛰기, 딱지치기 어렸을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가위바위보, 비석치기, 윷놀이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체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딱지치기 어렸을 때 너무나 세게 하다가 팔 빠진 친구를 본 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어렸을 때는 정말 재밌게 했던 그런 체험들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들 생활 속에서 많이 사라져버렸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놀이들인데 현장에 가면 다시 이 놀이들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저희가 동심의 세계를 돌아와서 단지 뭐 자라오는 어린이들에게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어르신들도 옛날을 회상하면서 추억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체험은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관장님께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뭐 체험이 그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잠깐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방금 말씀드린 체험들의 코너에 가서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을 1시간이나 2시간 내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공연 행사들도 준비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은 공연에는 저희가 강강수월래를 준비했고요. 네. 또한 그 토요일에는 실제적으로 그 저희가 전통 혼례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백년 가역을 맺은 한 쌍의 부부들을 초청을 해서 전통 혼례 재연 행사들도 합니다. 그리고 가야금 병창, 풍물놀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강수월래는 몇 시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시간이? 강강수월래는 제가
제가 토요일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요일 날 2시입니다. 네. 강광술래 일요일 날 2시 오시면은 오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 같이 강광술래를 출 수 있겠습니다. 전통 혼례도 많이들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가족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가서 세대를 떠나서 이 결혼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통 혼례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통 혼례는 토요일 날 3시부터 4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전통 문화관을 중심으로 2019 무등울림 축제도 지금 준비 한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등울림 축제가 어떤 축제고 어떤 행사들로 꾸며지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무등울림 축제는 사실은 그 전통 문화관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들에가 울림동 쪽에 많은 미술관들이라든가 그 어제 협영년 뭐 이런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적인 어떤 현장들을 갖고 있는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무등산 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기관들과 함께 그 무등울림 축제를 저희가 계획해서 올해 5년째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근 20여일 동안 10월 3일 날 개막을 해서 20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한복 체험이라든가 국악 대제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시 무형문화재 예능장과 기능장, 네. 음식 하신 분들의 그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또 볼 수 있는 시간들, 그다음에 단순히 그 전통 문화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문화들은 많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콜라보레이션 융합하고 있는 것들 장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통 문화관에서 이런 프로그램 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번 행사 때는 서양 음악에 바로크 음악을 했던 비발디의 사계의 작품을 네. 무등의 사계에서 무등산의 사계를 표현하면서 클래식 연주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등울림 로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프로그램들, 또 인도의 전통음악 공연을 초청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인도 음악들, 그리고 또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등산의 근현대 인물 조망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못했었는데 내년이 되면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기도 한데 사실은 민주인권 평화 도시 광주를 얘기합니다만은 단순히 5.18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근대 역사 속에서 오방 최영종 목사라든가 어제 허백년, 최원순, 현덕신 이런 그 사회공헌 활동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광주 사회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했는가에 대해서 문화적 유산으로서 조명해보는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결국은 이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광주의 문화를 형성시켰고 이끌어왔던 그런 인물들을 또 조명하는 시간까지도 갖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등울림 축제 10월 3일부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요, 이 전통문화관에서 이 하반기 토요 상설 공연도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설 공연 또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팬들이 또 있고 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토요 상설 무대가 어떤 무대로 구성이 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그 전통문화관에서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무형문화재 분들 외에 일반 국악 단체들이라든가 외부의 단체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들과 또 많은 분들이 무등산을 탐방하면서 그 산행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문화적인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말씀하셨던 토요 상설 공연하고 또 일요 상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날 3시와 일요일 날 3시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토요 상설 같은 경우도 30여 차례, 일요 상설도 20여 차례에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 프로그램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저희가 매주 토요일 3시와 일요일 3시에 저희 전통문화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좋은 공연들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언제 공연이 있는가 따로 뭐 찾아보지 않으시더라도 이 연휴 또 주말에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3시 오후쯤이면 전통문화관을 방문하면 이런 공연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광주 MBC 방송과 함께 공동으로 하면서 풍류 달빛 공연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또 9월과 10월에 무등산 생태 탐방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또 애청자들,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광주 시민들이 뭐 지금도 그러시지만 더 많이 찾아가고 또 거기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의 김홍석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북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귀성객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강진을 비롯해서 이 전남 남부지방에도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실 텐데요. 네. 최근 강진군에서는 수석 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군민들과 또 논란이 있었나 보네요. 먼저 이 수석 전시관 건립 어떤 배경으로 시작된 건지부터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진군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수석 전시관 건립을 추진을 않겠다고 어제 최종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수석 전시관을 건립하면서 군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석 전시관 건립이 이제 시작된 게 올해 3월달에 수석 수직가로서 전국 최고 수준의 수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4,000점 정도를 강진군에 기증하겠다 이런 제안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는 청자촌, 그러니까 그 청자박물관에 있는 그쪽 주변에 수석 전시관을 건립하게 되면 청자박물관과 그쪽에 또 미나뮤지엄이라고 그 미나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같이 해가지고 박물관 클러스터가 형성돼서 관광 활성화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수석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분재와 난 이런 걸 결합해서 특별 전시를 하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인근에 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가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우도 관광지 개발과 이렇게 연계하면 상당히 청자촌 활성화에 좋은 기회로 보고 이번 수석 전시관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면 전시관 건립을 최종 추진하지 않겠다고 지금 강진군이 결정을 한 건가요? 네,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 전시관 건립 계획까지도 뭐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랬었다고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이유, 왜 이런 갈등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좀 들려주시죠.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7월달에 이렇게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그쪽 전시관 위치 있는 미나뮤지엄 인근의 지상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1,500m의 제곱 정도 면적에 지어질 예정이고 밑에 지하 1층에는 수장고, 뭐 전기 기계 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1층과 2층에는 뭐 전시실, 체험실, 사무실 등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 22억 원 포함해서 한 55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감정가액의 한 20% 정도는 기증자에게 사례금을 좀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제 그 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날 공청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교수님이나 담당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수석 전시관이 건립되면 좋은지 얘기를 하셨는데 김희승 동신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쪽 청자촌 일원의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광객들 다양한 욕구를 지금 현재 상태는 수용하기가 좀 부족하고 이런 관광시설이 집적화되면서 관광객 유입 효과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백부산 한국수석연합회 상임고문님 같은 경우는 수석이 상당히 예술적 가치가 높고 관광 자원화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타 지역의 관광 명소와 함께 이렇게 전통 문화의 계승, 청자가 약간 그런 전통 문화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과 연계를 해서 또 거기에 더 한 가지 더 보태면 이제 지역 및 국제 간 교류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군은 이 정도 여건이면 2022년까지 해가지고 이쪽에 수석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에 대한 이제 기본 계획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 중이었던 단계였습니다. 네,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이 관계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계획까지도 세웠던 이 사업이 결국은 취소가 됐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또 갈등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게 이제 창자촌 지역이 이제 창자와 미나 외에 특별한 이제 볼거리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쪽을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약간 스쳐 지나가는 정도에서 지역 경제에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다고 지금 평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 사람들이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지로 하기 위해서는 관광 콘텐츠를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또 수석 기증자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밀자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공청회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제 수석이 약간 조금 좀 나이 드신 분들 좋아하는 부분이고 약간 좀 대중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요즘 사양이지 않냐.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분 기증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증 금액에 이제 20% 그래 얘기를 해서 한 20억 정도까지도 가능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 부분이 먼저 기증을 한 의사를 밝힌 다음에 이게 지급이 결정이 될 것이냐. 그 부분에서 돈을 좀 이렇게 먼저 요구한 거 아니죠.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례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수석 건립을 희망하는 단체가 또 있을 거고 반대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이게 서로 이제 또 대립된 양상이 계속 비춰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번에 군에서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의 분란이 조장되는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승욱 군수 같은 경우도 창자촌 활성화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석 전시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추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장원군은 오는 10월 2019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준비 상황 소개 좀 해주시죠.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달 29일에 군청 상황실에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실행계획 보고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합의료산업팀장인 김금 팀장이 이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 사항을 이제 얘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진 계획 발표와 세부 계획, 대행사와 세부적인 분야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추진위원들의 이제 질문이 따랐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걸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얘기된 거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장원군 안양면에서 국제통합의학 박람회가 이제 열릴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울과 광주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를 장원군에서 개최해서 국내 통합의학 전문가들이 대거 이번 박람회로 몰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에서는 이번 전문가들을 통해서 박람회 행사와 통합의학을 홍보를 하고요. 통합의학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이렇게 좀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 도로 상황 대체로 원활합니다. 하지만 공사 구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양일로 본촌산단 사거리에서 오비 맥주 방향 가장자리 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도 혼잡한데요. 경열로 돌고개역에서 양유교 방향 양동시장 지점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태양광 설계, 시공 전기안전 관리까지 한전의 에너지스타 기업 에코전력,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수주 계약,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에코전력, 앞선 기술로 내일의 태양광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전력. 프리미엄 대형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9월 최저 4,930만 원에 리미티드 3.6 가솔린 모델부터 50대 한정 리미티드 X 에디션까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광주 상공회의소 FTA 활용 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상담, 교육, 컨설팅, 원산지 증명부터 사후 검증까지 문의 350-5887
검색창에 광주 FTA 센터를 입력하세요. 이사님, 이사는 어디가 좋은가요? 당연히 OK 익스프레스죠. 일반 이사 및 포장 이사, 그리고 사무실 이사까지 고객이 OK 할 때까지. 공짜 전화 080-383-1000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는 만족입니다. OK 익스프레스. 080-383-1000번.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강한 지성과 아름다운 커리어만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이대리를 불러 숫자 2만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062 누르고 2번만 읽어봐 이대리 대리운전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 몹시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이 가져가야 될 어떤 정치 구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일 무소속의 김경진 의원 그리고 오승용 킹핑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내일 갖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진심을 팝니다. 안심을 삽니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기쁨은 2배. 엄청 넓어진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양축가의 희망을 조합원의 활력을 11월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500분께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화순고와 가까운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루오션 농업 최신 스마트팜 완비 해외 현장 실습 지원 기숙사비 교육활동비 지원 대학 특별전형 등 호남 유일의 미래농업 선도고교 호남원예고가 청년 창업농을 육성합니다. 부농의 꿈을 나주 호남원예고등학교에서 키우십시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산, 들, 바다를 품은 청정지역 부안에서 자란 하늘이 내린 선물 오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품어 아이부터 어른,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하늘이 내린 보물 부안 오디. 이제 오디는 부안 오디를 꼭 기억하세요. 오디가 어디에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대회 나갔는데 꼴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려운 코스들을 등반을 해서 완등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성취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은 자기만의 싸움이죠. 홀드 하나하나 잡으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국제대회에서 좀 더 나은 성적을 얻는 게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센터를 차린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밍은 제 삶의 밥줄입니다. 광주 MBC는 현실이라는 암벽을 오르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행복한 세상 MBC 문화방송.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